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타민C라고 하면 대부분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을 위해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가 가진 놀라운 효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걱정되는 당뇨와 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비타민C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의학 논문과 동료 의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비타민C의 숨겨진 효능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특히 60에서 80 사이의 시니어 여러분들께 더욱 중요한 건강 비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C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감귤류나 레몬, 오렌지 같은 과일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이런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일만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흡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당뇨와 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만난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민수 박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30년 넘게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 특히 노년층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비타민C 복용에 관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둘째,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량은 증가합니다. 이 3가지 사실만 기억하셔도 왜 비타민C를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 박사가 강조한 것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가 녹슬고 손상되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바로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뇌 세포, 혈관,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가 당뇨와 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비타민C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양의 비타민C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0mg의 비타민C를 3개월 동안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타민C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비타민C 섭취만으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약물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의 항산화 특성이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자유 라디칼이라 불리는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의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면역력은 초기 단계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C 섭취를 통한 면역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특정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뇌 건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우선 비타민 C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비타민 C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높은 수준의 비타민 C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C가 당뇨와 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섭취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얼마나,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루 권장량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성인의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100m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권장량일 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500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 C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C의 복용 시간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나누어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00mg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보다 250mg씩 하루에 2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위장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하루 동안의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보충제나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이들 보충제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이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비타민이나 루틴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성분들은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 C 함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가능한 한 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살짝 데치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자른 후 오랫동안 방치하면 비타민 C가 공기 중에 산화되어 파괴될 수 있으니 자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C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영양소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일부 항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고용량의 비타민C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러한 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C가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공복에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당뇨, 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비타민C의 필요량이 증가하지만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소량으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은 가능한 한생으로 섭취하거나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를 떠올리지만 사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아바는 오렌지보다 4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 등도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는 고추가 매우 높은 비타민C 함량을 자랑합니다. 풋고추 1개에는 오렌지 1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등도 좋은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품만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 보충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순수한 아스코르브산 형태보다는 미네랄과 결합된 형태의 나트륨 아스코르베이트, 칼슘 아스코르베이트가 위장에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형 제제는 비타민C를 천천히 방출하여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기관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보충제에는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성분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C는 분명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C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뇨나 암, 치매와 같은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C 보충제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용량을 변경하기 전에도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C의 양과 섭취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를 한 번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